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요즘 곳곳에 무인 점포 자주 보실 것 같습니다.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기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상시 관리가 안 된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 코로나19 이후에 무인 점포가 부쩍 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창업도 상당히 수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이어서 신고 업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보니 부업으로 또 소자본 창업자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비대면 영업이 확산된 것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10만여 곳에 이런 점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많은 곳들이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쉬운 조건이라고 하니까 창업을 하면서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리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종종 고객들이 몰염치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 장소의 표적이 되는데요. 인적이 드문 시간에 무인 점포에 들어와서 결제기를 뜯고 현금을 털어가는 사건이 최근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무인 점포 대상 절도 범죄만 따로 통계를 낼 정도인데요. 무려 1년 만에 절도 피해만 4,8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와, 1년에 4천 건이 넘어요? 예, 와. 특히 지난해 3월에 200여 건이었던 게 올해 3월에는 400여 건으로 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절도 외에 업주들의 자잘한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보안업체들 대부분 다 이용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각종 범죄와 기행을 보면은 거의 무방비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절도 피해면 경찰에 신고라도 할 텐데요.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애매한 피해 사건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 매장이라 치면 아이스크림을 빼놓고 밖에다 놓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돈은 내지 않고 안에서 음식만 먹고 그냥 가는 경우, 또 어머. 결제기에서 돈을 털어가는 학생들까지 관리자가 없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기행이나 무렴치한 행태로 피해를 보는 무인 점포가 많다고 합니다. 한 보안업체의 통계를 보면요. 무인 매장 절도 범죄는 전년보다 80%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무인 점포에서도 유독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곳 1위가 인형 뽑기방이었고요. 다음으로 코인 사진관, 그리고 코인 빨래방 등이었습니다. 이곳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매장이라는 건데요. 현금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용자가 꾸준히 있는 무인 PC방과 무인 편의점은 4%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범죄에 많이 가담하는 연령대가 바로 10대라는 겁니다. 10대들 범죄율 요즘 느는 추세라고 했는데 무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절도 범죄에서 10대 비중이 18%대의 것과 비교하면 무인 매장의 10대 범죄율은 35% 정도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절도 외에도 취객이나 노숙자, 청소년 등의 무단 점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시기에는 테이블이 있는 코인 빨래방에 술을 들고 들어와 마시는 사람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용병까지 보고 가는 사람도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참 이 범죄부터 용병까지 말 그대로 뭐 무인 매장 순환 시대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업주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이 뒤에 얘기했던 그 용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을까? 과연 뭐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소액 사건이거나 또 처벌이 애매한 이런 기행들이어서 네. 또 업주들이 피해를 그냥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업장의 절도는 신고라도 할 수 있지만 취객이 자고 있거나 음식을 이렇게 해먹고 버티는 경우는 하소연할 때도 없어서 한숨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무인 점포 업주들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대부분 무인 점포에서는 그 범죄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인 CCTV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방 효과야 분명히 있겠지만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애초에 무인 점포 입장할 때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또 지적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적고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부업이나 소자본 창업이 많은 무인점포 취지와도 맞지 않고 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이라서 업주들의 고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컷 이슈로 보죠.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이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이어진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혹시 10년이 됐어요. 네, 그 10년 전 유통산업의 발전법 개정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그 효과가 과연 있는 걸까요? 마트가 문을 닫으면 보통 어디로 가십니까? 마트 문을 닫으면 사실 요즘은 저는 앱을 켭니다. 네. 마트 간 일이 사실 많이 없을 맞습니다. 정도로 오히려 네. 장을 마트 가는 것보다 앱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요새 트렌드죠. 그런 게 사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제 규제 효과 역시 이제 비슷해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내에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물었습니다. 규제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는데요.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은 3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마트가 문을 닫고 영업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결국 그게 자연히 전통시장을 그럼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적다라는 수치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즘 장 볼 수 있는 앱들 넘쳐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의무 휴업일 때는 이런 유무 휴업일이 걸릴 때는 이런 채널을 이용한다거나 또 마트 문 여는 날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커졌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네, 또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밖에 안 됐고요. 2명 중 1명은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정부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온도차는 왜 생겨나는 걸까요? 네, 사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가 익숙하고 선호한 곳에서 이렇게 장을 보기 마련인데요. 네. 마트가 쉬고 문을 닫는다고 해도 시장 이용을 하지 않는 건데요. 무엇보다 57%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가 다른 곳이 아닌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6%에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러면 현재 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 10년이 되는 시점이니까 이런 거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소비자 10명 중 6명이 이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형마트 발을 묶는 유통법이 결국은 온라인 중심의 소비 시장을 더 키워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단지 대형마트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는 전통 시장을 만들고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인 점포 매장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는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범죄 예방과 처벌에 대한 부분이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